서문에 어떻다? 대선사가 계시니 법휘는 희운이시고 홍주 고한연 황벽산 치봉 아래에 머무셨다. 그는 조계 6조의 적선이시고 서당의 법질이시며 백장의 제자이시다. 지난 시간에 황벽의 법맥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6조의 문화에서 남학회양의 법을 잇고 남학해양의 법을 마조도일이 얻고 마조도일의 문화의 3대사라고 해서 마조의 문화에 정말로 수십 명의 눈 밝은 선지식이 있고 수천 명의 법의 안목을 띈 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3대사라고 칭하는 큰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여기 언급한 것처럼 서당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3분의 큰 선사가 마조 스님의 법을 잇게 되었어요. 이 3분과 관계된 일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와 남전보원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달 밝은 밤에 길을 가다가 달이 휘영청 밝자 마조 스님이 이럴 때는 어떠하냐? 그렇죠? 서당지장이 말하기를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옆에 있던 백장회의가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남전보원은 말없이 소매자락을 떨치고는 휙 가버렸대. 근데 마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은 지장이니까 경은 창고에 들어가고 선은 회니까 선은 바다로 돌아가며 오직 보원만이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제자들의 각각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 법의 안목의 깊이는 참 논하기 어렵지만 각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풀어내는 바가 달라요. 이렇게 지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84,000 대장경을 다 아우러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수많은 이 불조의 가르침으로서 눈을 뜨도록 경을 정말 잘 설하셨고 강사랑은 다르죠.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 그 수많은 경론을 잘 활용해서 부처님이나 조사만큼 정말로 눈 밝은 안목과 사람이 근기 맞는 적절한 설법을 하는 게 없으니까 최고의 언변을 가주신 분들이니까 그분의 적절한 경론의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적절한 맡김을 띄워주고 눈을 밝히는 면에서는 서당지장이 으뜸이었고 반면에 그런 경론 같은 문자나 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조용히 참선 수행하여 사람들이 정말로 직접 정을 익히고 해가 밝아지고 수행하는 분위기에 습관을 들이기에는 그런 선의 모범으로서 수행하는 도량을 가꾸기에는 법장회의가 으뜸이며 하지만 그런 경이나 룰 같은 모든 틀을 다 깨어버리고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빌리지 아니한 채 그냥 일상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마음의 작용 속에 유유낙낙하기에는 남전보원이 으뜸이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의 여러 가지 선에서 미친 영향력 중에서 백장청규라고 해서 선원의 청규를 따로 정립을 하셨어요. 사실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비구는 250개라고 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이 활동한 공간과 그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여건이 인도라고 하는 좀 제한적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생활 규범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중국에 와서는 이 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원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이 모인 선원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원 자체만의 청규를 제정해서 이 청규 입각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백장 청규라는 걸 제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선원에서 백장 청구의 근간에서 선원의 생활 규범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사실 율장에는 풀을 뽑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백장 청규에는 너무
시주들의 시주에 의지해서만 생활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니까 혹 시주가 너무 감으로 시주를 못하거나 또 하는 경우도 있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적인 생활 속에서 최소한 먹고 자는 거는 스스로 해결하면서 수행에만 매진하자. 안 그러면 너무 신도들에게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행에만 매진하는 식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립적인 생활을 하자 해서 일일 부장,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너 아이가 노스님이 되시는데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시니까 일을 못하게끔 농기구를 다 치워버려가지고 하루 일을 못하시자 하루 밥을 안 먹으셨어. 그렇게 직접 몸소 수행의 도량을 갖추고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시기로는 백장해의가 으뜸이었다라고 칭하게 됩니다.